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1월 4일 이슈 진단 73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가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중국과 완전한 단절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 고든 창에 따르면 주제넘게도 중국이 미국을 속국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고든 창에 따르면 중국은 스스로가 세상에서 유일한 주권 국가라고 믿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희생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심지어 미국에서 그들이 자행하는 지적 재산권 도둑질도 얼마든지 정당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중국에서 다단계 대출이 민스키 모멘트로 이어져서 자산시장 붕괴와 금융위기 그리고 국가부도로 만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자율을 내리고 양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이사 마빈 킹은 더 이상 통화정책 완화만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없다면서 글로벌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다른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경제마저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자와 원금을 갚는 정상적인 대출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자만 갚는 투기적 대출 그리고 빌린 돈으로 먼저 빌린 부채를 갚는 다단계 대출을 넘어서 부채 청산을 위해서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야 하는 민스키 모멘트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산시장이 붕괴하고 금융위기와 국가부도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후기 케인스 학파이고 일찍 작고해서 노벨상을 받지 못한 경제학자 하이만 민스키의 이론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자국 경제에 이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글로벌 GDP가 이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이 정상적인 대출에서 스페큘러티브 대출, 투기적 대출을 거쳐서 폰지 대출, 다단계 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신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치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09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신용 창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에서 기업과 은행의 연쇄 부도 사태, 임박한 민스키 모멘트와 금융위기, 이슈 방담 73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저명한 중국 전문가 고든 창은 미국이 모든 전선에서 중국과 결별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슈퍼파워의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중국이 세계의 지정학적 구조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21세기의 히틀러 치하, 즉 서드 라이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중국의 정책이 미국의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극단적으로 위험한 중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중국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든 창은 국제 CPAC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나가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미국은 자신을 세계의 유일한 주권 국가라고 믿고 있는 중국의 호전적인 공산체제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창은 말합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을 그들의 팽창 정책의 희생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고율관세 부과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챙은 현재의 무역협상으로는 중국 군부와 정보기관의
미국의 재산권 도둑질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이 매년 미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것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은 북경 정부가 위구르 신장 자치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과 대대적인 장기 적출을 미국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위구르 신장 자치주에서 인종 집단과 종교 집단을 말살하는 정책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여기에 개입하지 말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나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의 요구는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둑질 때문에 미국이 5G 네트워크, 드론, 배터리, 태양에너지 그리고 암호화폐와 같은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습니다. 국방성의 혁신부서 책임자 마이클 브라운은 중국이 미국에게 앞서가는 기술의 리스트가 방대하고 이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브라운은 그들 중 많은 것들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염려의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와 군부가 중국 기업 DJI 테크놀로지가 만든 군사용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은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1960년대 이래 미국 정부의 군사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지금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사이의 긴장이 파트너십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기업은 전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은 국방성의 관료주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하다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상업적 거래를 놓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사원들의 반대로 국방성의 항공 드론 이미지 촬영 프로젝트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브라운은 특히 규모가 작은 기술 기업들은 국방성과 협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기업들이 기업 전략을 수립할 때 너무 많은 사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때문에 국방성과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민간 부문은 대가가 불확실한 장기적인 기술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부가 기술 지배력을 키우는데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산업정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브라운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중국의 방식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브라운은 2017년 국방백서 집필에 참여했는데 이 책은 미국 민간기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미국의 왕관에 박힌 보석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미국 정부가 즉각 스타트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규제했으나 중국인 투자자들을 간첩으로 몰지 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중국 사회를 근대화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브라운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고든 창이 주장하는 중국과 완전한 단절이 불가피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단절의 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타결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과의 완전한 무역 단절입니다. 중국도 트럼프의 이러한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럼프 재선 중국 뒤집어지고 트럼프 재선 실패 국제사회 뒤집어진다. 이슈 진단 72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과의 단절이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되겠지만 그 후에는 대단히 신속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 중소기업인 나스닥 상장이 거부되었고 미국의 주요 시장에 대한 화웨이 접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내무성이 800개나 되는 중국산 드론의 착륙을 명령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내무성 장관 버넌하트가 내무성의 드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검토가 종료될 때까지 중국산 드론은 날지 못할 것입니다. 내무성은 중국산 드론이 산불 통제, 조난 구조, 그리고 자연재앙을 다루면서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완전한 단절을 시작한다면
멀지 않아 중국에서 진행 중인 다단계 대출 폰지 바로잉이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치우는 민스키 모멘트로 이어져서 중국에서 자산시장이 붕괴하고 금융위기와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